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기율표와 원소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뤘다. 그래서 그 물질의 종류랑 어떻게 형성하는 건지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결합의 종류요. 화학결합이라는 거는 이제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다고 했죠.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금속 결합, 두 번째 이온 결합, 세 번째는 공유 결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화학 원 내용이에요. 따라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금속 원소 그 자체가 금속 결합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구리, 철, 리튬 등등등 이런 원소 자체가 그냥 금속 원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정식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금속 원소 그 자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것만 딱 포함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리튬, 베릴륨, 자 붕손 중금속이니까 넣을 수도 있고,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사주기에 칼륨, 칼슘, 그리고 그 외 철, 구리, 니켈 등등등, 은 등등등 이런 애들 정도가 금속이다. 20번까지 중에서는 이렇게 7개 정도만 외워두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금속 결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온 결합이요. 이온 결합은 일단 우리가 앞에서 그걸 했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구분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왜냐?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면은 이온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NaCl, MgF2 이런 것들 한쪽은 금속이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죠. 이런 애들은 이온 결합이에요. 어떻게 결합을 했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 금속 양이온 뭔가 다 배운 단어라서 알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죠. 조금 있다가 규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끼리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공유결합입니다. 자, 이건 예시 바로 보여줄게요. 이것도 자, CO2, C도 비금속이고 O도 비금속이죠. 이산화탄소 공유결합입니다. H2O 자, H 1쪽이지만 비금속이죠.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공유 결합이에요. 자,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비금속 원자 간 전자쌍 공유하여 결합. 아니 또 전자쌍은 뭐고 공유는 뭔진 모르겠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영상 지난 시간에 비활성 기체와 그리고 옥텟 규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옥텟 규칙이다. 따라서 저기 있는 비금속에 들어있는 비금속 애들은 18쪽 애들은 애초에 비활성 기체니까 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옥텟 규칙 지난 시간 거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만드는 법, 특징, 그리고 앞에 거랑 다 포함해서 온갖 원소들의 이제 총정리하는 걸로 화학 결합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온 결합. 아까도 방금 설명했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결합. 키워드 볼게요. 금속은 양이온이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에요. 그리고 정전기적으로 결합한대요. 자, 이거 좀 의미를 알아보려면 또 용어를 몇 개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이온이라는 거가 뭔지 볼게요.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분자입니다. 분자도 이온이에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 개 조합인데 되어 있는 거죠. NH4 플러스 이런 것들도 역시 이온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유결합까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거부터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양이온 쪽 볼게요. 양이온은 특징, 전자를 잃습니다. 리튬이 리튬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전자를 하나 뱉는 거죠. 왜 잃는데 플러스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속성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리면 리튬이라는 애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속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것이 양이온이고, 자, 음이온인 거는 그럼 뭐겠어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속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소에다가 전자 두 개를 더 먹어서 O,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OH 마이너스, NH4 플러스. 이거는 뭐냐면 OH라는 거에다가 전자를 하나 더 해서 OH 마이너스가 된 거고 NH4에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서 된 거죠. 각각 뭐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됐다 봐야 되겠습니다. H만 뭐 하나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OH 전체에다가 하나 얻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속은 양이온이 된대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대요. 아,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게 무엇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온 결합은 뭘 제가 강조를 하냐면 원소 구분을 잘해야 돼요. 금속 플러스 비금속 조합이면 이온 결합이다라는 요약된 버전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그거 NaCl과 H2O 각각 무슨 결합인지 알아보려면 NaCl은 Na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Cl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이다 라는 결론을 알아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온 결합 형성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온 결합 형성 규칙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총 두 가지요. 금속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정전기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정전기적으로 결합한다. 전하량 합은 0 되도록 정전기적 결합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형성 규칙에 따라서 볼게요. 자, 1번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번은 어떤 걸 사용하는 거냐? 옥텟 규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이 뭐였냐면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가 총 8개 된다라고 했었어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즉 원자과 전자 0개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면서 맞출 거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금속을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은 지금 어떤 거? 1족이에요. 자, 1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개 잃어버리면 원자과 전자가 0개가 됩니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요. 아, 그래서 우리 무슨 플러스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 그러면 2족 애들 볼게요. 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이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따라서 2 플러스 두 개에서 0개가 되려면 두 개를 뱉어내야 됩니다. 베릴륨 2 플러스 전자 두 개, 마그네슘 2 플러스 전자 두 개, 칼슘 2 플러스 전자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칼슘 1 플러스 없어요? 웬만하면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적어도 배우는 1년, 2년, 3년 내내에선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서 편합니다. 자, 그럼 13족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뱉어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이온 쪽도 한번 보죠. 비금속 14족 같은 경우는 가운데 껴서 잘 안 나옵니다. 주로 15족, 16족, 17족으로 볼게요. 15족 같은 경우는 질소로 볼게요. 자,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자, 그럼 5개는 어떻게 돼야 0개가 될까? 얻어서 0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각전자 8개 되려면 3개를 더 받아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금속은 양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이온 쪽이 된다라고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3개를 더 먹어서 무엇이 되냐? N3-가 되고요. 16쪽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먹어서 산소 2-. 자, 17쪽 F가 플로린이 전자 한 개 먹어서 F-가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율표 외워서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 얘네 몇 쪽인지 알아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옥텟 규칙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하량 합이 0이 되도록 정전기적 결합을 한다. 개수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몇 개 저랑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도 혼자서 몇 개 더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먼저 해볼게요. NA랑 CL, 나트륨하고 염소랑 합쳐봅시다. 자, NA랑 CL 합치면 나트륨은 플러스가 되고요. CL은 마이너스가 돼요. 자, 둘이 앞에 개수는 어차피 1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생략을 해도 되죠, 사실은. 자, 그럼 완성하면 뭐예요? NaCl 이렇게 됩니다. 전하량 합하려고 했더니 둘 다 한 개씩이에요. 따라서 NaCl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마그네슘하고 플루오린 합쳐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2 플러스, 플루오린은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서 개수는 마그네슘은 1개, 플루오린은 2개예요. 그러면 가면은 MgF2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플루오로와 마그네슘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읽는 법은.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알루미늄하고 산소.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6 맞춰주려면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 따라서 Al2O3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합 다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양이온, 음이온들이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습 더 해보고 뒤쪽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공유결합 만드는 법을 해봅시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합니다.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어떻게 돼요? 비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전자쌍을 공유한대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비금속끼리만 조합이면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면
공유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용어를 더 보도록 할게요. 전자쌍이라는 건 뭐냐? 전자쌍 한 개면 전자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자쌍 한 쌍, 전자쌍 한 개라고 표현합니다. 한 개는 전자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용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전자 두 개씩 얘기를 하는 건데 공유전자쌍이라는 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면은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요. 비공유전자쌍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입니다. 자, 이건 그린 다음에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가지 안쪽 것도 있잖아요, 전자가. 최외각 전자만 따지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자, 그 다음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용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원자가 전자쌍을 한 개 공유하여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눈치껏 어떻게 돼요? 두 원자가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여 결합하는 건지가 요거 내용이 되겠네요. 두 개씩 공유하면은 이중결합이고요. 세 개 공유하면은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쌍 한 개는 전자 두 개인 거. 공유결합에 참여하면 공유전자쌍, 참여하지 않으면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간단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몇 개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몇 개 더 어려운 거는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형성규칙 볼게요. 이건 역시도 무엇을 이용하냐? 옥텟 규칙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은 수소 같은 경우는 듀엣 규칙을 이용하겠죠. 또는 듀엣 규칙 이용한다 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2라는 거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소개를 해줄게요. 자, H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일쪽이 일쪽이에요. 따라서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몇 개냐면 당연히 하나죠. 그런데 얘가 18쪽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주기 기준이니까 헬륨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두 개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를 하나 더 먹으면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H2라는 거는 무엇이냐? 얘가 옆에 있는 H한테 하나를 주고요. 또 옆에도 H2니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H가. 그래서 여기 있는 H도 역시 쟤한테 하나 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 두 개씩 먹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공유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헬륨, 왼쪽 헬륨 기준으로도 전자 두 개, 우측 헬륨 기준으로도 전자 두 개가 되는 전자쌍을 한 개씩 공유하고 있는 결론이 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제대로 쓰게 되면 공유 전자쌍은 몇 개? 한 개. 비공유 전자쌍은 0개 없어요. 자, 그리고 결합 종류는 어떤 거 결합하고 있어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두 원자가 전자쌍을 한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단일 결합 한 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는 누구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냐? 수소는 지금 양쪽 수소 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1주기에는 헬륨이 있고요. 2주기에는 네온이 있고 3주기에는 아르곤이 있으니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이 될 거고 질소, 산소, 플로린은 네온이 될 거고 인, 황, 염소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전자를 얘네는 얻기만 하니까 공유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림 동그라미 엄청 많이 그려야 되나요? 그리기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O2.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너무 많이 그리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산소라고 가운데다 해놓고요. 바로 전자 껍질 그리겠습니다. 2주기 16쪽이에요. 그러면은 1주기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6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럼 몇 개 넣어두면 돼요? 2개 얻으면 돼요. 이거 2개를 주면은 나도 2개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공유 결합 2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유 결합 무조건 한 개만 하면 충분하겠죠. 한 개 하면은 2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도 역시 산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 다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그래서 가운데 겹치는 게 몇 개예요? 네 개.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2개를 주고 2개를 받았으니까 8개가 꽉 채워지는 양쪽 다 8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총 4개니까. 자, 비공유 전자쌍은 최각 전자 중에서 공유 결합 참여 안 하는 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4개인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두 산소가 결합을 몇 개 하고 있어요? 공유 전자 2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무엇이냐? 이중 결합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중 결합 한 개다까지도 되겠습니다. 자, 산소는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왜냐? 2주기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H2O 그리고 N2 이거는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서 해보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FCN, CH4, NH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CO2 얘네 4개는 이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까 말한 좀 간단하게 푸는 방식을 알려줄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계속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2주기 15족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건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질소는 원자가 전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아, 한 개씩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우고 자, H2O 봅시다. H2O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H는 산소한테 전자를 하나 주고요. 이쪽 H도 전자를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산소 역시도 H한테 전자를 하나씩 줘야 되겠죠? 그럼 남은 거 다 그리게 되면은 가운데 산소 8개로 이렇게 딱 됐고요.
양쪽의 H 역시도 2개씩 얻으면서 행복한 결말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무엇?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빨간 것만 세면 되죠? 포함 안 된 거 2개. 그 다음에 또 무엇? 단일 결합으로 2개다. 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무엇과 같은 전자 배치? H는 헬륨,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갖는다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질소도 볼게요. N 5개라고 했어요. 그럼 5개면은 몇 개 더 필요해? 3개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3개를 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되면서 이건 뭐예요?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양쪽에 2개, 삼중결합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단일결합이 2개다라는 거, 이중결합이 아니에요 라는 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FCN하고 CH4, NH3, CO2는 결론만 알려줄게요. F, N. 그 다음에 CH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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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각각 표현을 해줄까요? F 하나 둘.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H 그리면 서로 전자를 1개씩 공유해서 생겨졌다라는 거고, NH3 그 다음에 CO2 이렇게 생겼으니 참고하고 혼자서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알아줄게요. 팁 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 H는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공유결합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1개밖에 못해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6개예요. 그러면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요? 2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2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특징이 뭐냐? 1쪽이고 16쪽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약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4쪽 그리고 17쪽 다 보게 되면 질소, 탄소, 플루오린 이렇게 볼게요. 자, 질소 5개입니다. 따라서 공유결합 3개가 필요하고요. 탄소는 4개예요. 원자과 전자. 그래서 공유결합도 4개를 해야 되고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 7개니까 얘네는 단일결합 1개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쪽, 14쪽, 15쪽, 16쪽, 17쪽 이렇게 되죠. 공유결합수 가 바로 나옵니다. 1쪽 1개, 14족 4개, 15족 3개, 16족 2개, 17족 1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만 끼워 맞춰도 충분할 것 같으세요. 자, 이거 팁이니까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결합 성질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라서 쉽습니다. 우리 결합 종류 뭐뭐 배웠냐면 금속결합 vs 이온결합 vs 공유결합 그리고 추가로 공유결합 예외인 게 있어요. 공유결합 쪽이 좀 예외가 많아서 이거는 추가로 하나 더 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구성부터 볼게요. 금속결합은 뭐라고 배웠냐면 그냥 금속 원소였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배운 주기율표에서 배운 그 특징과 똑같습니다. 주기율표에서 배운 특징과 동일하다 라고 보면 돼서 앞쪽 거를 그냥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무엇이었냐? 금속 플러스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공유결합에 대한 예외니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금속 결정 형태입니다. 이온 결합도 이온 결정 형태인데 공유 결합은 분자 형태예요. 자,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정이라는 게 뭔지 잠깐 적어드리고 갈게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입체적 구조를 나타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결정, 이온 결정 특징은 뭐냐면 뭉쳐 있음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분자는 어떻게 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자 같은 경우 아까 쓴 거 H2O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존재를 하는데 얘네는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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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하나 있죠. 공유결합 예외인 거.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자,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외 쪽은. 뭐가 계속 예외로 있냐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탄소랑 SiO2라고 하는 애들, 얘네는 계속 공유결합에서 예외인 애들이니까 보면 돼요. 탄소, 흑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으로 만드는 그래핀 이런 애들 그냥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금속결합, 이온결합은 화학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공유결합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금속 결정으로 있기 때문에 구리 무한대라고 써야 맞습니다. 아니면 구리 막 100개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데 근데 구리는 구리가 100개 있어도 구리고 구리가 1개 있어도 구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분해서 구리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온결합 NaCl 같은 경우도 결정이기 때문에 Na 50개, Cl 5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NaCl이 뭐 30개가 있으나 100개나 있으나 다 소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약분해서 NaCl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자, 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 개씩 존재하니까 얘는 그냥 한 개씩 쓰면 됩니다.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자식으로 쓰면 돼요. 자, 공유결정은 화학식이래요. 왜냐하면 얘네도 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C, SiO2 그러니까 C라는 게 C 하나만 떨렁 존재하는 게 아니라 C가 막 여러 개 뭉쳐 있는 상태이지만 어쨌거나 다 똑같은 성분이니까 그냥 C로 약분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자, 금속 평소에 고체죠.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높습니다. 이온 결합, 소금도 고체죠. 녹는 점, 끓는 점 높습니다. 자, 물 어때요? 물은 실온에서 25도씨에서 액체죠. 좀 낮아요. 대체로 낮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두 개는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얘네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분자간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약한 힘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걔네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고체죠? 맞아요. 그래서 높아요. 높음. 얘네는 예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흑연 다이아몬드 굉장히 튼튼하고 고체 상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계속 예외인 것 같아요. 얘네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도 뭐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인 거 알 수는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상태. 대체로 그래서 고체인 게 많고요. 얘도 고체인 거고 얘는 뭐 다 다르죠.
공유결합은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물의 용해성. 잘 녹냐 안 녹냐입니다. 물에. 자, 금속 쇳덩이를 물에다 넣었다. 뭐 딱히 녹진 않죠. 없습니다. 잘 안 녹아요. 소금을 물에 넣었다. 아, 잘 녹아요. 자, 이 공유결합도 공유결합은 세모 다 달라요. 얘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안 녹는다 안 녹는다만 따지면 대체로 안 녹는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외 몇 개만 보면 되겠네요. 예외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설탕, C12, H22, O11이라는 물질, 화학식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두 번째, 포도당, C6, H12, O6. 이거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Cl 등의 산, 염산이에요.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H3라고 하는 염기 물질인데 얘는 암모니아예요. 이것들이 좀 녹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신 때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외적으로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전기전도성. 이게 이제 대체로 모의고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금속은 잘 통합니다. 전기 잘 통해요. 자, 이온 결합은 이게 중요해요.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일 때가 다 다릅니다.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요. 액체일 땐 전기가 통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이온이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액체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차이가 뭐냐? 이 상태에서 녹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녹기 전에는 결정 상태입니다. 고체일 때는 결정이고요. 액체 상태일 때는 수화된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땐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 OX 전기가 안 통한 이유는 이온이 없어서다. 고체일 때 안 통한 이유는 그건 틀렸다라는 거죠. 고체일 때는 이온이 움직이지 못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것도 대체로 X입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거 있냐면 전기 통하는 애들 HCl하고 NH3 얘네는 물 속에서 이온이 있어요. 분리가 되는 산염기 얘네들은 물 속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연이에요. 흑연 이거 왜?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속 원소도 원래 통한다고 했었죠.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통한다라고 해서 열전도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얘기였구나라는 거 한 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변형되는 것들. 금속결합 변형하는 거 했었죠. 연성, 전성. 연성은 뭐였죠? 뽑힘성, 전성은 펴짐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깨지고 쪼개져요. 자, 이거는 원리까지 알아야 나중에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온 결정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요. 그런데 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결정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파란색 마이너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힘을 줬어요. 힘, 충격.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만나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만나도록 살짝 움직여요. 비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반발력이 생깁니다. 어떤 반발력? 정전기적 반발력. 왜? 같은 극이니까. 따라서 깨지고 쪼개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짐 쪼개짐이 발생한 이후 힘을 주면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같은 극으로 만나서 쪼개진다라고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유결합은 어떨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모든 물질들이 다 변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다르다라고 해놓고 간단하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다양한 물질들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물질들이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온 NH4 플러스라는 게 있고요.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건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 H 플러스로 작용할 때도 있고 금속과 만났을 때는 이온 결합을 할 때는 얘가 비금속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대체로 플러스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아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2 플러스짜리도 있고요. 3 플러스짜리도 있는데 두 개 다 나오니까 알아두면 되겠고 구리는 2 플러스 플러스짜리도 있지만 대체로 2 플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 이런 물질들이에요. 철. 자, 그리고 음이온 쪽 볼게요. OH 마이너스 수산화 나트륨. 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H 플러스는 산성을 얘기하는 거고 OH 마이너스는 염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라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SO4 2 마이너스 황산 이온, CO3 2 마이너스 탄산 이온, 산소 붙은 뭔가 수거 같은 그런 길다란 애들이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인산 이온 3-짜리입니다. 그리고 SiO4 4- 규산 이온 산소 붙은 애들 시리즈로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들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 음, 유리, 감람석, 그리고 그 외 NaCl 소금이죠. CaCO3. 자, 이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CaCl2, 제설제,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뒤에서 붙어 있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 이거 베이킹 파우더에 쓴대요. 아, 이건 제설제라고만 했네요. 염화칼슘입니다. 자, 이것도 소금이지만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CaCl2가 조금 중요한데 제설제로 이용은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눈 녹이고 물 흡수하는 역할이 있지만 부작용이 식물 잎 변색, 하천오염, 그리고 포트홀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포트홀이 뭐냐면 아스팔트에 부식시키는 거예요. 아스팔트 구멍 내는 거, 부식. 염소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알아두면 되는 물질입니다. 자주 나오는 물질이에요. 자, 마지막 공유결합 물질들 볼게요. 자주 나오는 거 H2O, H2, O2, CO2, N2, 그리고 요 감람석처럼 석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설탕 C6H12O6 포도당, C12H22O11 설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당이라고도 하고 녹말이라고도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설제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대체를 어떤 걸 해야 될까? 대체 친환경 소금 써도 되고요. 혹은 바닷물 거기도 소금 있으니까 돌가루, 그 더 나아가서 불가사리를 써도 된대요. 자, 이것도 역시나 학교에서 선생님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외워서 쓰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 위주로 써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대신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좀 중요해요. 자,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자, 여기 보면은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각 족수별로 원자과 전자 어떻게 되는지도 배웠었죠. 일단 원자과 전자 1족 1개, 2족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0개예요. 최외각 전자는 헬륨은 2개, 다른 거는 8개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0개 고정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수 볼게요. 1족 같은 경우 아까 몇 개라고 했어? 한 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는 2족 13족은 금속이니까 넘어가고 14족부터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4개 필요하니까 4개. 얘는 3개면 되고 얘는 2개면 되고 얘는 1개면 되고 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 위주로 20번까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입니다. 첫 번째 수소. 우주 왕복 연료선. 우주 왕복 선 연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 1주기 18쪽에 헬륨, 비행선. 왜냐하면 안전한 기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안 터지니까. 자, 그 다음에 2주기는 다른 색깔로 갈게요. 리튬, 배터리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아무것도 없었고요. 웅소 따로 잘 나온 거 없고, 탄소, 다이아몬드랑 흑연, 그래핀, 신소재 이런 걸로 많이 쓰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질소. 얘네도 별 반응성이 없어요. 식품 포장 기체. 그 다음에 산소. 호흡에 쓰고요. 불 태울 때도 쓴다 그랬죠. 연소할 때도 쓰는 게 산소입니다. 플로린. 치약에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네온. 광고판 충전 기체예요. 네온 사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온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기 나트륨. 나트륨은 뭐에다 쓸까? 여러 가지로 써요. 조명, 비누, 소금, 각각 물질이 달라요. 조명은 나트륨이고요. 자, 여기 보면 조명, 나트륨, 비누, NaOH, 소금, NaCl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 뭐 따로 쓰는 것 없고 알루미늄, 알루미늄 호일, 호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Si, 모래, 규산염, 규산염 광물, 즉 모래 얘기하는 거예요. 광물이니까. 이거는 후반부에 배웁니다. P, 성냥입니다. 그 앞에 빨간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입니다. 황, 그 다음에 Cl, 이거 할로젠 할 때 나왔었죠? 수영장 소독제, 수영장 소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 형광등 충전기체. 뭐든지 일단 기체고요. 뭐 충전하는 용도입니다. 안전하니까 쓰는 거예요. 비행선 충전, 광고판 충전, 형광등 충전. 마지막 4주기 볼게요. 칼륨, 비료고요. 그 다음에 칼슘, 얘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이 있고 염화칼슘으로 씁니다. 자, 이것도 그 외에서 한 번 더 쓸게요. CaCO3, 탄산칼슘이라 그러고 달걀 껍데기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꼭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CaCl2 이온 결합이죠. 제설제. 탄산 아니지. 염화칼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구리 전선 그다음에 Fe 철 건축자재. 자, 그리고 이 밑에 브로민 있었죠? 감광제. 그리고 그 밑에 아이오딘 상처 소독. 다 할로젠이었다까지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로젠, 그리고 요렇게가 알칼리 금속, 우주왕복선 연료. 자, 그리고 이렇게가 18쪽 비활성 기체.
였습니다. 그리고 금속들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길었는데요. 잘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